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템파베이랑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일단 어제도 참 기록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가 거의 한 16개 경기 동안 13승 3패, 14경기째 선발들이 2실점 이하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타지 브래들리가 다 까먹었었죠. 사실은 템파베이에 좀 크게 앞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됐는데, 마이애미의 바다가 잘 통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번 경기 때 상대 웨더스가 만만치 않은 놈이었는데, 그 웨더스조차 3회 때 구속이 크게 저하가 돼가지고 그날 평균 구속이 거의 한 2마일가량 안 나왔었고요. 빨리빨리 내려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템파베이가 패배한 경기입니다. 참 흐름대로 안 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두 팀 모두 다 이게 좀 선발들이 길게 못 이어가지고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 라스무센인데 이제 길라스피, 라스무센은 지금 사이영 주자급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선발 가운데는 거의 한 탑 7 안에는 무조건 든다? 그 정도로 봐야 되는 선수죠. 사실은 이제 한 지난달쯤에 약간의 이제 이닝을 못 먹는다든지 제구력이라든지 조금 실점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라스무센 최근에 한 3-4경기 동안에는 아주 튼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최근 4경기 동안 이제 이닝도 한 6이닝 가량 먹고 아예 이제 실점이 없는 상태거든요. 원래부터 제구력은 좋았었고, 라스무센 안 믿으면 누구 믿냐, 그런 정도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제 길라스피라는 선수가 아마 좀 길게 던질 거예요. 내일 이제 베네치아라는 애가 오프너로 쓰일 텐데, 베네치아는 작년에 켄자에서도 뛰다가 이제 옮겨갔는데 길어봤자 한 1-2이닝 그렇게 던질 것 같고, 이제 길라스피는 빅리그에 있었을 때는 6경기 동안 홈런 6방, 볼넷 11개 이런 식으로 WHIP도 꽤나 높았었고요.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여전히 3경기 동안 볼넷 9개, 피홈런 3개 이런 식으로 딱히 나아졌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오프너로 쓰고 그 다음에 길라스피 좀 길게 쓴 다음에 벨로조가 닫아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길라스피가 조금 잘 막아준다면은 뒤쪽에 뛸만한 이제 벨로조도 얘도 요즘 좀 잘 맞거든요. 한 3-4이닝가량 3-4이닝을 무난하게 닫아주는, 지금 그래갖고 2점대 방어까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벨로조가 나쁘진 않아. 그래서 이 경기를 만약에 마이애미가 좀 중간 과정을 잘 견딘다, 그러면은 언더 같은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만은, 저는 이미 길라스피라든지 아니면 앞에 베네치아노에서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임이에요. 그 정도로 양 팀의 격차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는 마이애미가 사실 굉장히 잘 친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타지 브래들리는 종종 고전할 때가 있는 반면, 라스무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올 시즌 내내 흔들린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가장 못한 경기가 5이닝 4실점, 애리조나한테 조금 쳐맞았던 경기인데, 그 경기조차 사실 볼넷은 하나밖에 안 줬고 피홈런이 대단히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라스무센은 현재까지 복귀 이후에는 대량 실점을 했던 경기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템파베이를 좋게 볼 텐데, 템파베이의 가장 큰 리스크라면은 이런 겁니다.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전날에도 4명 핵심 라인들을 다 썼는데, 어제만 해도 6명이나 썼고 핵심 라인들이 전부 나와버렸다. 이 경기가 되게 타이트했잖아요. 연장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셋업친 쪽에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라서 못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 여기는 에릭 오르제, 암을 2번이나 극복한 선수, 이런 애다든지 우체타, 이런 애들이 오늘 조금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템파베이가 지금 전체 불펜 4등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런 좀 소모도 때문에 좋은 불펜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리스크일 것 같고, 그 전에 그냥 일찌감치 게임을 보내버린다면 무난하겠지만은, 혹시 게임 좀 비등비등하게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템파베이의 불펜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보시고 저는 템파를 좋게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미러키가 원래 에런스 발레가 나올 줄 알았는데 프레디 페랄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페랄타가 나오면은 미러키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선발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신인 선수 체드 패트릭이라든지 좀 잘하고 있는 애들 몇 명 있긴 한데, 어제는 페랄타도 올 시즌을 지금 3점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좋아졌다든지 슬라이더 신에 체인지업을 장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있다든지, 예년만큼 삼진을 많이 잡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방울 자체는 괜찮아진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요. 지난번 경기는 구속도 잘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삼진을 9개나 잡았는데 볼넷을 3개를 줬다든지 이래가지고 6이닝 동안 3실점, 그래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랄타는 그냥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좀 5이닝 먹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지, 지난번 경기처럼 6이닝 먹어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상대인 버거트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지난번 경기가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뛴 경기였었습니다. 근데 샘프한테 5이닝 2실점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샘프가 워낙에 좀 빠따적으로 안 좋은 팀인 것도 있고, 사실 뭐 마이너리그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지만은 글쎄 뭐 지난번 경기 괜찮았습니다. 83구 동안 5이닝 2실점이면은 신인 투수 치고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였었는데, 크나큰 임팩트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구도 뭐 볼넷 2개 주고 피홈런도 하나 맞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는 제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미러키가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가 있고, 샌디에고는 얘네들이 시즌 성적이 지금 36승 27패 5할을 훌쩍 넘는 팀이거든요. 상위권이라는 소린데, 그 샌디에고는 5할 이상 팀한테는 굉장히 약하고요, 5할 미만인 팀, 그러니까 약팀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패는 이런 놈입니다. 강약 약강이거든요. 이게 가장 심한 팀이 샌디에고예요. 난 그래가지고 지금 미러키도 어쨌든 5할 승률을 다시 넘었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선발도 앞서고 이러면은 그냥 미러키 쪽을 봐도 딱히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역시 양 팀의 한점차기 민도가 상당히 높고요. 샌디에고 요즘에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미러키도 보지만은 헨슨 같은 것들은 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언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글쎄 뭐 그거는 선택하기에는 그냥 그전 그런 것 같고,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도 요즘에 불펜이 좀 좋아진 게 있다. 그래서 선발 구간 이후에는 게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러키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폴스킨스랑 산체스인데 이 정도 선발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뭐 언더를 고려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킨스 요즘에 상태가 아주 좋죠. 지금 5경기 동안 1.38에다가 피홈런 뭐 하나도 안 맞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또 스킨스의 상태가 구속까지도 잘 나오면서 1.3마일가량 잘 나오면서 뭐 이제 컷스윙을 21번을 이끌어낸다든지 8이닝 동안 삼진을 8개 잡았는데 그러고도 패전을 했다. 그만큼 팀이 안 도와줬다는 소리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산체스, 요즘에는 구속이 이제 95마일을 잘 못 찍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지난 3년 동안 92.1마일에서 94.5마일, 95.9마일까지 3년 사이에 좌완인데도 구속이 한 3마일 가까이 늘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툴은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직 100% 발현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볼넷을 4개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6일 동안 뭐 1실점. 어쨌든 간에 피홈런에 대한 면역이 확실히 있는 선수고 땅볼 투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스킨스한테는 조금 모자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낮 경기에 살짝 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원정에서 약하다. 그러니까 내일은 산체스가 조건상으로는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팀적으로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어제 경기까지 또 패배를 해가지고 9경기 동안 1승 8패 정말 안 좋은 기록에 있는데, 사실 피츠버그 정도의 이런 팀의 체급이랑 필라델피아랑은 양팀이 12승 차이가 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12승을 더했어.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필라델피아가 나는 루징 시리즈를 수입을 당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킨스 등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피츠버그가 뭐 승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필라델피아 팀 상황으로는 하퍼가 허리 부상 때문에 또 이제 부상자 명단에 간다든지, 잭 휜러가 출산으로 요즘에 못 나고 있고, 타이거 워크를 올렸지만은 어제도 그냥 마지막 한 이닝만 견디고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에 못 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마운드 운영이 요즘엔 조금 복잡하다. 불펜도 좋지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별로 뭐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고 그냥 7.5를 줬으면 메리트는 있겠다. 스킨스랑 산체스인데 저는 언더 쪽으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들이 좀 오래오래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텍사스, 트레버 윌리엄스 그리고 제이콥 라츠라는 선수가 없는데, 이거는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텍사스는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 아마 이제 멀티 이닝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부쉬일이라든지 뭐 시언 암스트롱 이런 애들이 뛸 수는 있는데, 아마 텍사스가 이제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불펜데이를 돌리는 것 같고요. 텍사스가 막 타일러 말리가 나올 때나 이럴 때도 되게 어려운데 불펜데이 때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텍사스는 지금 OPS가 전체 꼴찌까지 가버렸어요. 자, 이제 해도 너무한 거지, 텍사스에 빠따가. 요즘에 뭐 시미언이 최근 8경기 동안 5할 치고 있고 3홈런에다가 OPS 1.69 부활하고는 있지만은 시미언 하나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텍사스가 지금 다른 애들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아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트레버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지금 방울도 6점대고 작년에는 한 5이닝만 견디면서 아주 솔리드하게 했는데, 뭐 그것도 근데 12경기밖에 안 뛴 거고요.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그냥 부상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못 나왔어가지고 작년에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올해 좀 길게 작년 같은 활약을 해봐라 기대를 했지만은 지금 6.03 찍고 있잖아요.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나오는 게, 텍사스가 기분은 좋겠지만은 근데 텍사스가 오늘 불펜데이를 돌린다? 선발에 이점이 없다? 텍사스는 지금 빠따는 정말 못하는데 마운드는 잘해줘가지고 버티고 있는 팀이잖아요. 굳이 이런 경기를 선택하기는 별로다.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뺄게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프레디 싱어 그리고 잭 갤런인데 사실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둘 다 조금 오락가락해요. 프레디 싱어도 신시내티 처음 와가지고 땅볼 유도 같은 거 좋고 막 싱커 같은 거 좋게 지키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경기 동안 개 털려가지고 방어율이 4.66까지 가버렸습니다.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이러다가도 막 켄자한테 7이닝 2실점 먹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2이닝 소화가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5이닝 3실점, 2실점 이런 경기들이 꽤 많아졌고요. 그런 경기 정도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못할 때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싱어의 상태 약간은 좀 의심스럽다. 하지만 올 시즌은 이렇게 홈이나 원정 편차, 제가 지난번 경기도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총 59개의 피안타 중에서 이게 홈이나 원정이나 사실은 이닝 차이가 뭐 1이닝밖에 안 나요. 비등비등한데 홈에서는 피안타가 18개, 원정에서는 41개로 홈이랑 원정에서 피안타 개수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브래드 싱어가 홈에서는 3.62 찍고 있고 원정에서 5.74 찍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홈에서 나오면은 좋게 볼만은 하겠다, 그런 생각들은 들었던 것 같네요. 블랙 같은 거 조금 덜 주고 주자 많이 안 쌓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올 시즌의 폼 자체는 제구력도 조금 흔들리기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홈이라면은 피안타 자체가 꽤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잭 갤런, 여태까지 잭 갤런은 홈에서 잘했던 애거든요. 올 시즌은 홈에서 6.38, 원정 3.45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큽니다. 얘는 이제 원정에 그 홈에서 한 10이닝 가량을 더하긴 했는데 홈에서 46피안타, 원정 19피안타로 10이닝 차이를 감안을 해도 홈에서 너무 많이 쳐맞았고요. 홈에서 7피 홈런, 원정 4피 홈런, 볼넷도 홈에서 23개, 원정 10개 이런 식으로 이닝 차이를 감안을 해도 홈 성적이 매우 좋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애틀랜타 경기 원정이었었는데 애틀랜타 원정에서 구속도 조금 잘 나오고 포심이나 너클커브로 정타 컨트롤을 잘 해줬어요. 아주 잘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7이닝 동안 3실점이었지만은 사실 자책점은 1점이고, 그리고 갤런은 이런 게 있어요. 통산 이제 신시내티와의 최근에 4경기들을 보니까 이제 뭐 4경기 동안 2.96으로 잘 맞기도 했었고 상대 전적이 그냥 개 또라이급으로 좋거든요. 신시내티들한테 62타석 동안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0.70입니다. 0.70. 이거는 말로 어떻게 뭐 해명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면은 제 아무리 이게 좀 과거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갤런이 2점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브래디 싱어 역시 64타석 동안 애리조나 애들한테 188 정도로 꽤나 강력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좀 보면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경기 때 이제 뭐 신시내티가 그냥 넬슨을 때려 부순다든지 그런 것들도 보니까 조금 고민은 되고, 그리고 갤런이 뭐 직전 경기 때 한번 잘했다 한들, 그리고 요즘에 좀 사실 좋지가 못하니까 과거에 뭐 피안타율이 7푼이면 어떠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저는 이거는 뭐 언더 말고는 뭐 선택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상태 애리조나 빠따가 슬슬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신시내티와 시리즈 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지금 신시내티가 조금 좋아진 면인데 어느 한쪽이든 꾸준한 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컵스, 리그 전체 1위 그리고 전체 3위와의 대결이에요. 이게 양 팀이 디트가 아메리칸 리그 1위, 컵스가 아마 내셔널 리그 1위일 거거든요. 이런 팀들끼리 붙는데 일단 디트가 홈입니다. 디트로이트 홈 성적 좋은 편이죠. 근데 컵스는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선발 투수 상으로는 잭 플레어티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2.2이고 괜찮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왔는데도 6이닝 동안 1실점, 화싹을 잘 잡아주기도 하고요. 플레어티가 뭐 지금도 등 부상 같은 게 여전히 좀 여파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뭐 방어율 대비 저는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도 좋아질 거다, 던지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전 디트로이트의 이제 베테랑 선발로서 한쪽을 담당해주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드 호튼 2위 유망주 출신이고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고 컵스가 키워보려 하고 있는 앤데 방어율 자체는 조금 별로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컵스가 지금 이마나가라든지 그래도 한 5이닝 3실점가량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사실 올 시즌은 되게 괜찮은 편이지만은 요즘에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대신에 컵스는 빠따가 터지는 날에 확 터지고 안 터지는 날에는 조용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내일은 컵스 빠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는 홈런을 5개나 치고도 6대1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는 뭐 그런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플레어티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컵스 빠따들한테는 77타석에 182 정도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 근데
좀 기대 장타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글쎄 일단 호튼이 아주 막 깔끔하게 막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선발 구도는 플레어티가 조금 우세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또 컵스가 최근에 7경기 동안 불펜 방어율이 0.46인가 하여튼 뭐 실점이 되게 적어요, 불펜 방어율이. 그래서 컵스가 불펜이 상당히 좋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은 디트승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둘이 너무 센팅끼리 붙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입니다. 테너 바이비랑 브랜든 월터라는 선수가 붙는데 브랜든 월터는 좀 뭐 연차는 조금 있어도 선발로서는 거의 뭐 보여준 게 없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너 바이비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지금 방어율이 3.89로 조금 또 떨어진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바이비가 클리블랜드에 현재 뭐 1선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닝을 조금 더 먹어줘야 되고 작년보다 뭐 피오런 페이스가 안 좋다든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1년차, 2년차 모두 다 훌륭하게 해줬는데 올 시즌은 조금 안 좋은 편이기는 해요. 특히나 포심이 많이 죽고 커터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시즌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2.43 원정 4.99로 홈이나 원정에서 편차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홈에서 한 11인가량을 덜 먹긴 했지만은 홈에서 3피 홈런 원정 11피 홈런으로 피홈런적인 부분에서는 홈으로 오면은 덜 맞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이비는 홈발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기는 사실 뭐 브랜든 월터는 크게 볼 거는 없어요. 맥컬러스가 요즘에 잘하고 있지만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휴식을 준다고 해가지고 땜빵을 하는 건데 마이너리그에서는 괜찮았더라고요. 볼넷도 안 줘, 삼진도 잘 잡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글쎄 근데 이게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승률이 34승 30패 5할을 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유독 좌완 선발일 때 굉장히 약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좌완을 상대했을 때 최근에 여기 뭐 뒤에 있는 프리즈나 로돈, 스쿠발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콜튼 고든, 휴스턴의 좌완 선발 만났는데 그때 졌었거든요. 나는 이게 제일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 클리블랜드가 좌완한테는 꽤나 약한 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OPS가 뭐 좋지는 않지만 이거에 비해서도 좌완 상대로 안 좋고 홈일 때는 더더욱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클리블랜드가 점수를 많이 뽑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정배 시각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상대가 만만한 선발인데도 근데 얘네는 또 이제 콜튼 고든한테도 졌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매치 같아요. 이거는요. 굳이 뭐 예상 자체는 글쎄 뭐 내놓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거는 휴스턴의 역배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좀 약간 역배 향기가 난다? 그런 느낌의 경기인 것 같아요. 자,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 한번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라이언이랑 보우덴 프란시스가 붙는데요. 자, 조 라이언 지난번 경기 때 라이언 뭐 구속 잘라고 이랬었는데 이날 좀 위기가 많았었어요. 처음에 실점을 했던 거는 이제 3회에 갑자기 이제 공이 얼굴 쪽으로 공이 날라가지고 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 뭐 1루 쪽으로 빨리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실점을 했었고요. 이날 다른 공들이 뭐 포심 같은 거 원래 대단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날은 딱히 뭐 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통치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5회 때 이미 얘가 실점을 3실점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때 이제 무사 만루에 몰렸어요. 그 위기에서 파플라이 2개 그리고 땅볼 유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다행히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구도 좋지가 못했었고 몸에 맞는 히트바이 피치도 있었고 그전 경기 때도 이제 막 보크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래가지고 라이언이 저는 슬슬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6경기 동안 1.50이었는데 직전 경기 어슬레티스한테 5이닝 동안 4실점 다행히 후반 가가지고 뭐 불펜 구간에서 많이 이긴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라이언이 좋지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최근에 한 3경기 동안에는 이런 불안 면모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제구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시즌 68이닝 동안 12볼넷인데 직전 경기에만 3개를 줬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경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보우덴 프란시스 이 친구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이런 그 스핀 수가 거의 뭐 한 100회가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지난번 경기 때 그때 텍사스한테 5이닝 무실점하는 날 갑자기 이제 회전수가 작년 수준으로 찍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프란시스가 회전수가 좋아졌네. 이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그런 것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스pit볼을 한다든지 부정 투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회전수가 확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때 필라델피아전에서 1.2만 7실점으로 그냥 개뚜드러 맞았잖아요. 그날은 또 이제 이런 스피스 같은 것들이 그냥 원상복귀가 됐어.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스피스가 2220회로 올 시즌 평균보다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전 경기 때는 2300이 넘어갔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갑자기 또 패스트볼 회전수가 거의 한 10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뭐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구속이 뭐 한 1.1마나 달 나오든 간에
작년에 프란시스의 그런 후반기 11경기 1.80 아주 압도적인 피칭을 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번 경기 때 한번 스피스가 계속해서 올랐으면은 그 다음 경기도 좋아지고 뭔가 바뀌었겠건 이러겠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 또 그냥 회전수가 원상복귀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그냥 그날 하루만 조금 뭔가 이상했나 보다. 이 새끼가 뭐 부정투구를 했거나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프란시스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8.5 기준에 오바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이것도 사실 선발 딱 깜냥을 보면은 조라이어는 저는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사실 요즘에 토론토가 빠따가 뭐 무서운 것도 있기도 하고 토론토는 빠따 꽤 잘 치죠 지금. 요즘에 하이네만 같은 애들 정말 잘하고 있기도 하고 토론토의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보우덴 프란시스 믿고 토론토로 갈 수는 없고 저는 이 경기는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바람이 바깥쪽으로도 외야 쪽으로 많이 분다고는 합니다. 저는 뭐 매번 말하지만 조 라이언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선수라고 했었고 보우덴 프란시스는 지금 시즌 17 피홈런입니다. 메이저리그 최다 피홈런 주인공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내일은 좀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바 같은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8.5 기준으로는 양 팀 다 최근에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두 팀 모두 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같은 승률인데 낮 경기 때는 지표가 안 좋은 애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싹 대 캔자시티. 여기는 화싹에서는 뭐 마이크 바실이라는 친구가 나온다는데 올 시즌에 이제 불펜 투수로서 멀티이닝을 꽤나 많이 했었어요. 한 3이닝 이상 먹어준 경기들이 꽤 많고 이랬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공 자체 이런 것들은 선발 투수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신인치고 1.89면 잘하고는 있는데 선발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38이닝 동안 볼넷이 21개였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사도 지금 조난 캐논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입장인데 불펜데이로 돌린다고 합니다. 아마 화사도 내일 경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싹이 원래부터 사실 승률이 메이저리그 뒤에서 2등 수준인데 선발까지 얘네들이 장점은 그런 선발진이잖아요. 신인 선발들이 잘해주고 있다 뭐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선발의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는 시기다. 이런다면은 화싹이 아무리 그래도 캔자 상대로 수입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저는 사실 이런 수입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야 이런 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기는 해. 요즘에 뭐 캔자 빠따도 못 치고 그렇긴 하고 로렌진이 나오는데 믿을 수 있냐? 로렌진도 못 믿어요. 지금 5.1이고 지난 한 2, 3년 동안 디트로이트나 텍사스, 필라델피아 어디 가서든 그래도 제 몫은 했다고 보고 작년에 더구나 이제 캔자로 이적한 다음에는 1.57로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다 잘해줬는데 올 시즌 선발로서는 캔자에서 가장 못 믿을 만한 선수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사실 로렌젠 등판 때 이거를 캔자를 믿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별로 뭐 안 가고 싶은 경기지만은 뭐 바시리안 선수가 뭐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못 믿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캔자시티의 승 정도? 화싹에 지금 뭐 데이비스, 마틴, 아드리안 하우저, 쉐인 스미스, 뭐 버크 이런 애들이 이닝도 잘 먹어주고 굉장히 잘하거든요. 선발진이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일은 마이크 바실 떼빵 선발? 이러면은 저는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캔자를 무지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랑 다저스 경기입니다. 맥그입이랑 커쇼가 붙는데 자, 이 맥그입이라는 선수는 작년에도 세인트루이스 선발로 몇 번 나왔었거든요. 4번 정도 선발로 나와가지고 23이닝 동안 1.96 싹수가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는 대부분 마이너리그에 처박혀 있었었고 5월달 초반에 한번 콜업을 했는데 그때 한 5.2이닝 무실점으로 잘 맞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26.1이닝에 1.37 삼진 33개 피홈런 안 맞아 볼넷 5개 그야말로 준비된 신인처럼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뭐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땅볼 유도 비율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진이나 전체적인 팀의 사이클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잘해주던 이런 그 선발 투수들 뭐 안드레 파나테라든지 미콜라스, 리보라토레 다 요즘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리보라토레는 이제 원래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런 정도로 좀 긴 이닝을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부상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그리비가 대체 선발로 나오는 셈인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마이너리그에서도 통하는 애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메이저 올라와서 시즌 막바지 때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아주 기대치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이런 와중에 커쇼가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제구도 좋지가 못하고 좀 오락가락이 심한 것 같아요. 던지는 꼬라지를 보니 확실히 커쇼도 나이 먹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굳이 이런 경기를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냥 이 경기에 대한 내 의견은 이거도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래도 전력차가 있는데 또 질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거 말고는 다저스를 볼만한 근거가 많지가 않아. 다저스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에서 2경기 동안
그 득점권에서 25타수 1안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2경기 동안 1득점에 그쳤는데 막 김혜성 선수도 멀티안타 쳐주고 밥상은 잘 깔아주는데요. 찬스가 왔을 때 너무 해결을 못 해주더라. 저는 다저스가 충분히 밥상은 잘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운이 안 따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타니가 별로 뭐 좋지 않은 사이클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뭐 다저스 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가 그래도 지금 뭐 1.52배당 나쁘진 않았는데 커쇼도 그리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뭐 커쇼가 아니라 다른 뭐 야마모토가 나온다든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야마모토가 나오고도 지는데 뭐 다저스 승리하든지 뭐 언더 다저스는 또 이제 요즘에 오피스가 떨어졌다든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매치 경기입니다. 체이스 돌랜더랑 맥일인데 저는 체이스 돌랜더 여기 뭐 써있는 것처럼 뭐 1라운더고 콜로라도가 가끔 이런 유망주 단기를 다 부수고 왔고 믿을만한 이런 유망주처럼 보인다 이랬었는데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사실은 별 볼 일은 없었었죠. 하이 패스볼 같은 거 무섭습니다. 막 99마일짜리 패스볼이 위쪽으로 찍혀가지고 헛스윙 유도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근데 그건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이고 쳐맞을 때는 개쳐맞습니다. 피어브런도 꽤나 적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패스볼 지금 포심이 마이너스 7이에요.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얘가 이제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부상자 명단에 갔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전 경기도 69밖에 안 던졌어요. 3이닝 만에 뭐 이제 볼넷 3개 주면서 화상도 깔아주고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당장 뭐 89 정도 던질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원래부터 불안한 면도 없지 않은 투수고요. 41.2이닝 동안 지금 퓨어홈런 10방, 볼넷 21개 그야말로 신인다운 데이터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또 이제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다? 이러면은 좀 고생길이 보인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이제 뭐 타일러 맥일 저는 맥일을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포수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냥 최근에는 한 6, 7경기? 좀 넓게 봤을 때는 그냥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좋은 경기도 한 5이닝 동안 잘 막는다든지 6이닝 사실점이면 그렇게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긴 해 다저스한테. 그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뭐 쏘쏘하다 그냥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6이닝 동안 퍼스윙 18개 뭐 이렇게 했으니까 1회에만 대량 실점하고 2회는 잘 막아줘가지고 그래도 뭐 볼만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알바레즈가 나올 때도 잘하는 날도 있고 토렌스랑 합을 맞추면은 대부분 좋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뭐 맥일은 저는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그런 거 23년 아직까지 맥일이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지 못했을 때 23년도에 그 쿠어스 필드에서 4이닝 동안 10피안타 6실점으로 고생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내일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약간은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콜로라도가 그래도 이제 홈으로 오다 보니까 매치와의 경기에서 지금 2경기 동안 뭐 2득점 1득점이지만은 안타 자체는 9개 10개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OPS가 꽤나 좋게 찍힌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는 매치가 당연하게도 더 우세하다고 봐요. 요즘에 소토도 살아났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쉽지 않은 게임 같긴 해. 맥일도 불안한 면이 없지는 않고 요즘에 불펜 구간에서 블론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매치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려면은 배당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매치에 뭐 핸슨 같은 거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매치 쪽을 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선발에서 맥일이 조금 더 기대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치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또 한 점 차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제 경기도 한 점 차 게임이 나왔는데 자 샌프란시스코랑 애틀랜타는 올 시즌에 샌프가 27번 애틀랜타도 27번으로 얘네들은 한 점 차 게임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애들입니다. 리그에서 한 점 차 게임이 가장 많은 애들이고요. 최근에 10경기 중에 샌프는 8번이 애틀랜타는 5번이 제가 어제도 한 점 차 게임 추천했었거든요. 고배당에서 됐었고 샌프는 지금 13경기 동안 연속으로 2점 차 이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6경기는 전부 한 점차 게임이었었어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요즘에 한 점차 게임 10경기 동안 전부 다 패배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애틀랜타가 연장전 데이터가 꽤나 좋은 팀인데 한 점차 게임은 패배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점차 게임을 미리 좀 깔고 가야 된다. 그만큼 지금 바타적으로는 참 답이 없고 지금도 보면 루프 대 스트라이더 겉보기에는 선발로서는 스트라이더가 좋아 보이지만은 기록은 그렇지가 못하죠. 스트라이더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 2경기 동안 공도 많이 안 던지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좀 그 헛스윙 같은 것들이 유도가 꽤 됐지만은 볼넷 2개 피오너 3방으로 5이닝 동안 5실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랜던 루프는 이제 올 시즌 홈에서는 1.64 원정 4.02로 홈에서는 또 2점이 있는 친구거든요. 오라클 파크를 홈으로 쓰면서 시즌 6피오너 중에 그건 전부 다 원정이고 홈에서는 피오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홈에서는 뭐 볼넷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정감이 뭐 아주 없지는 않은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홈에서 좀 더 안 좋다 이런 건 있었는데 이건 옛날 전적이 많은 편이고, 스트라이더가 우리가 알던 스트라이더가 지금은 아닌 걸로 보여서 지금 구속도 안 나오고 있고 막 이런지라서 저는 이것도 샌프란시스코가 역배를 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 예, 저는 지금 상태의 스트라이더는 믿고 있지 않는지라서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고요. 애틀랜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이 경기를 이겨낼 것 같지는 않다. 여기다가 좀 불펜도 애틀랜타가 지금 라이트의 리글레시아스라든지 그 피어스 존슨 이런 애들 참 문제가 많죠. 반대로 샌프는 뭐 리그 전체 불펜 1등 팀이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포스를 내뿜어주고 있는지라서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고요. 역시나 한줌차 게임 가능성 그런 것들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슬렉시스랑 볼티모어입니다. 제이코 로페즈랑 스가노인데 뭐 제이코 로페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잘하는 날에는 뭐 7이닝 동안 삼진 8개 2실점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못하는 날에는 그 다음 경기 1.2이닝 7실점, 직전 경기도 이제 그날 이제 그랜트 홀맨인가? 하여튼 오프너를 썼는데 걔 이제 내리고 나서는 4.1이닝 동안 피홈런 3방 뭐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냥 얘 잘 모르겠어. 방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연차가 얼마 안 된 투수답게 뭐 스토프 같은 건 있어 보여. 포심이나 슬라이더 좀 삼진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긴 하지만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20이닝 동안 지금 피홈런 6방에다가 피홈런 리스크는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스가노는요 그냥 지금 볼티모어에서 가장 잘하는 선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시애틀전도 7이닝 동안 1실점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지난번 경기 때 스플리터 비율을 올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임기응변을 했었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방어는 3.0타로 훌륭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진 능력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제구발로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목표홈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수의 순수한 개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FIP 상으로는 되게 안 좋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그 전체에서 이 방어리랑 FIP 차이의 괴리가 세 번째로 많이 나는 선수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삼진은 못 잡고 뭐 볼넷은 안 주는, 그리고 뭐 피홈런이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이건 어스렉스가 그래도 이제 좀 홈런을 잘 치는 팀이어서 스가노가 고전할 만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까보면은 일단 그 볼티모어가 저한테도 약한 팀이기도 합니다. 볼티모어는 근데 뭐 시즌 전체적인 승률도 좋지가 못하고 요즘에는 뭐 확실히 8경기 동안 7승 1패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번 말하지만 볼티모어는 낮 경기 때 되게 오바 게임을 많이 한다. 방어는 떨어지지만 OPS가 정말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아쉬운 건 이렇게 좋아하는 상대로는 안 좋아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어슬렉시스는 이제 낮 경기 때 얘네는 뭐 방어리나 딱 빠따나 전부 다 안 좋아지는 팀이죠. 전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스가노를 좀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낮 경기랑 특수성이라든지 뭐 좌안이랑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볼티모어를 조금 좋게 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 요즘에 뭐 분위기가 좋은 것도 그렇고, 어슬렉시스도 한창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한 2경기가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잠잠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봐서 로페즈가 뭐 고점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저는 스가노를 좀 더 좋게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가 좌안한테 약하다 이런 것들은 극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경기 천사 대 시애틀입니다. 타일러 앤더슨이랑 조지 컵인데, 자, 조지 컵이도 얘도 이제 복귀한 지 한 2-3경기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 많이 못 던지고 있고 지난번 경기도 8피안타 맞았습니다. 더구나 좀 이제 주자를 좀 내보냈었는데 그때 강습 타구가 그 얼굴로 날아왔어요. 그래갖고 막 코피까지 흘렸나? 막 입가에 피 흘렸나?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구차에 공 맞고 실점을 했다. 그래도 이제 5이닝 2실점으로 그 당시에 볼티모어가 빠따가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커비의 모습은 아예 뭐 제구의 마왕에다가 되게 뭐 잘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뭐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던 그런 커비의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방어를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보단 뭐 좋아지겠지만은 얘가 좋아지는 시점이 과연 내일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타일러 앤더슨 지금 방어리 어느새 2점대에서 3.86까지 올라갔어요. 얘도 이제 원래 바빅 운적 요소가 리그 1등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냥 2-4 정도로 평범한 수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FIP, 투수의 순전한 개인 능력 이런 것들이 제구가 좋지 못하고 피어런이 많다 보니까 삼진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이런 방어에 비해서는 FIP도 좋지가 못해요. 뭐 타일러 앤더슨은 저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범타 유도 같은 거 괜찮은 편이고 체인지업이라는 아주 뭐 좋은 무기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안 그래 아무래도 좀 불안한 면모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사실 원정에서 정말 좋고 홈에서 안 좋았는데 지금은 홈에서 2.34, 원정 5.58로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좀 안 믿거든요. 앤더슨은 요즘에 안 좋아지고 있고 조지 커비는 우리가 알던 모습이 지금 현재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사실 선택하기엔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지 커비도 원래 이제 천사가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되게 좀 오락가락이 심한 편이에요. 별로 뭐 믿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근데 양팀의 빠따 분위기 상으로는 저는 오히려 오바를 보기 좋은 게임이 아닐까. 어제도 시애틀이 막 랄리가 홈런 2개 치고도 막 지고 그랬잖아요. 카스티오도 개 맞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요즘에 시애틀이 정배로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오바 정도? 사실 이것도 천사의 불펜이 6.28에서 지금 불펜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한데 그래도 5.67은 높은 수치가 아니죠. 전체 28등 수준이고 이러니까 저는 어제도 천사가 불펜 소모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여기에는 핵심 불펜 라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 켈리 젠슨, 디트머스, 세프리안 이렇게 핵심 불펜 라인이 지금 오늘까지 아니면 3연투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좀 더 점수가 날 구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같이 보여드린 거 생각하면은 시애틀을 못 볼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커비의 상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시애틀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당도 나쁘진 않고. 하지만 저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키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로돈 대 도빈스인데 사실 이게 원래 양키스가 지금 올 시즌에 뭐 성적상으로는 보스턴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양팀의 승수 차이가 뭐 8승이나 나고 있기도 하고 얘네는 원래 맞대결 상으로도 양키스가 홈인 경우에는 보스턴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내일은 더구나 로돈 대 도빈스면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도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로돈이 요즘에 좋거든요. 제가 따로 이 친구의 최근에 몇 경기 지표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왜 안 갖고 왔냐 그냥 시즌 내내 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로돈은 특히나 요즘에 7이닝 이상 먹어지는 빈도도 꽤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냥 되게 잘해요. 최근에 로돈이 뛰었던 9경기 중에서 양키스가 7승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저는 믿을만이라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운적 요소가 따른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로돈 자체가 원래부터 포심이랑 슬라이더 3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체인지업이나 싱커의 비율을 올려가지고 땅볼 유도 비율을 높이고 피홈런을 좀 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변화하려는 것들이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로돈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잘하고 있기도 하고 얘 이제 가장 전성기였었던 2021년 화싹 2020년 샌프란시스코 그때랑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헌터 도비스라는 친구도 지금 뭐 이제 신인 치고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뭐 이닝 소화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양키스를 견뎌내기는 모자라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이거는 어제처럼 보스턴에 빠다가 갑자기 뭐 대폭발을 해가지고 어제 뭐 야보로 대 그 이제 게럿 크로시의 구도 제가 이거는 양키스가 크로시가 많이 던지는 구종 커터에 강한 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크로시가 좀 고전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크로시를 고전하게 한 건 맞지만은 오히려 야브로가 더 고생해버렸죠. 그런 경기가지고 양키스가 좀 패배를 했는데 저는 오늘 경기는 양키스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선발 격차에다가 양키스 빠따가 정말 별로만 아니라면은 헌터 도비스한테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양키스가 이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돈을 많이 믿기 때문에 헨슨까지 그냥 무지성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대 인디애나 경기. 자 첫 경기 때 또 한 번 인디애나가 역전 게임을 해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한 15점 이상 뒤지고 있던 경기도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올해 풀업에서 15번째로 15점 차를 뒤집은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2분 36초 나왔을 때 이제 9점 차였는데 그거로 인디애나가 뒤집어 버렸어요. 막판에 이제 뭐 네마드 같은 득점 정말 좋았었고 3점도 꽂히고 이러면서 인디애나가 진짜 잘 쫓아갔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가 당연하게도 인디애나 대비 상승도 좋다. 정규 시즌 성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체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홈에서 1차전을 잡았다?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만큼 느바가 지금 파이널이니만큼 예측이 어렵기도 하고 뭐 맛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경기 때 이제 오클라호마가 조금 변화를 준 점은 뭐였었냐 제가 인디애나는 일단 할리버튼을 위시로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점들을 조금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클라호마가 지난번 경기 선발을 보면요 하텐슈타인을 벤치로 내리고 케이슨 워라스를 주전으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할리버튼 억제 그런 부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경기 때 양팀이 제가 오클라호마나 인디애나나 굉장히 좀 빠른 농구를 추구를 하고 상대한테 이제 뭐 턴오버를 뺏어 온다든지 그리고 본인들의 선호는 적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지난번 경기가 인디애나가 턴오버가 24개였었거든요. 오클라호마는 6턴오버였는데 이런 차이를 보였는데도 졌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클라호마 같은 팀이 상대의 턴오버로 24개를 유발을 했는데 그만큼 더 많은 공격기회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를 졌다.
16번을 더 쐈거든요. 타키바 오클라호마 물론 뭐 좀 야투가 좀 좋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질만한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자, 제가 아까 그 이제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텐슈타인을 벤치로 내렸다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올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하텐슈타인이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코트 위에 얘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거의 뭐 한 7.4점 가량 팀에 이제 좀 얘가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고 하고 반대로 케이슨 월라스가 이제 없을 때와 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케이슨 월라스가 있을 때가 한 12.9점 가량 좋은 게 보이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할리버튼의 상성이 좋기 때문에 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클라호마가 변화를 취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경기 자체는 잘했으니까 뭐 옳은 선택이라고 보긴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경기 때 그냥 4쿼터에 네마드가 너무 좀 날라다녔던 거라든지 할리버튼 억제는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교전적 순간 라이트샷을 못 막았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클라호마도 제이더비 진짜 못하다가 4쿼터 때 드디어 좀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심지어 도르트도 3점을 9개 중에 5개 꼽은 날이잖아요. 야, 나는 진짜 지난번 경기 같은 건 오클이 질 경기가 아닌데 이런 경기를 졌다는 것부터가 NBA 파이널 베팅할 만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 언더 보는 거는 제가 사실 이 시리즈는 되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 자유투가 막 그렇게 대단히 많이 불리는 것 같지도 않고 지난번 경기는 오클이 3점이 조금 안 터졌지만은 인디애나 3점이 터진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둘 다 좀 저점이 뜬 것도 아닌데 점수가 220점 겨우 넘었다? 그러면 그냥 파이널이니만큼 신중한 대결이니만큼 언더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다 막 화력쇼 이런 거는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잘 안 나오는 그림인데 저는 언더 같은 거 보고 10.5 지난번 경기 보니까 오클라호마 10.5는 그냥 아예 배제를 하고 싶네요. 이거는요. 나는 오클이 결국에는 우승한다는 마인드여가지고 오늘 경기 2차전을 그냥 뭐 개바른다 그렇게도 안 이상하긴 한데 인디애나 뭐 3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오클라호마 일반승 정도만 보고 언더 이렇게만 내놓겠습니다.